일본은 한국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해놓고는 수출 제품이 군사적으로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일본은 WTO 규정에 관세 무역 일반 협정 21조 안전보장에 관련된 수출 관리는 무역 분쟁의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악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이 WTO에 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러면서 야비한 정치적 보복 행위를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한국이 WTO에 제소하면서 분쟁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마냥 시간을 끌고 가려고 했던 일본이 된통당한 것입니다. 29일 WTO 회의에서 결국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일본이 미국은 우리 편이다 라는 황당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의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강요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WTO 절차를 중지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의 대화를 중단하고 세계무역기구 분쟁처리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29일 회의에서 한국은 일본의 결정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자행한 무역 제한 조치이다. 그래서 1심에 해당되는 분쟁처리소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군사에 전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패널의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일본이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확인된 소식이라고 하면서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일본을 지지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제네바에서 들려왔다는 소식통인 관계자에 의하면 미국은 WTO에서 하지 말고 두 나라가 다른 장소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면 WTO 사무총장이나 제3국에 의한 조정을 받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도 패널 설치에 부정적이니까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라는 거죠. 오늘 일본 언론은 제네바에서 어떤 관계자가 미국이 일본을 지지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달했습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관계자의 발언을 굳이 보도하는 이유는 일본이 스스로 입장이 조급하고 변명이 궁색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공식적인 미국의 입장은 이미 지난 25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스틸웰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 제소 절차를 활용하는 것에 지지를 보낸다. 이 시스템은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토론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기본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WTO 제소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대화로 풀자, 말로 하자 라면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한국은 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와는 별개로 기업들이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이성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무례한 태도를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29일에 열린 WTO 회의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 29일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의 설치는 그대로 결정될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전체 회원국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지 않다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제소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WTO에서 1심에 해당되는 분쟁 해결 기구 패널이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패널의 판단은 1, 2년이 걸리는 긴 시간이지만 그동안 일본의 부당한 무역 보복은 전 세계의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1심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규정상으로는 상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1, 2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현재 상소위원회 부족으로 정상적인 최종 심리는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가 WTO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정당성을 의심받고 비판받는 것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지금 현재의 WTO 분쟁은 일본의 작전에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 관저에 이마이 다카야 정무비서관이 수출 규제의 모든 설계를 작성하면서 안보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역 규제를 허용하고 있는 WTO의 규정에 허점을 발견하고 악용했는데 이것이 한국의 WTO 제소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한국을 안보 우방국 무역 심사에 관련한 특혜를 제공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것도 성공적으로 실행한 것도 국가 안보라는 명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이마이 다카야의 꼼수를 받들어서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 품목을 일일이 선택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수출 규제 품목이 안보상의 이유로 해당이 된다는 논리도 멋있게 만들어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WTO 규정의 허점을 찾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한 꼼수가 결국 WTO에 제소되는 현재 상황은 짜증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대화로 하자 라고 호소를 해도 듣지도 않는 상황이니까 더욱더 열을 받아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머리 아픈 상황에 WTO 사무총장 선거에 유명희 본부장이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노골적으로 낙선 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후보를 내든지 할 것이지 비열하게 낙선 운동이나 하는 일본의 처지가 참 딱합니다. 위기에 강한 한국. 세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세계에서 한국 예찬론이 쏟아져 나오며 한국을 무시했던 경계했던 국가들이 곤두박질치며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신 외교 청서에는 한국은 중요한 나라라는 표현을 되살려서 집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이 방영 모범국이 이미 부상되니까 그를 인정해서 어느정도 취한 제스처라고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위기도 맞게 되는데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에게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위협받으며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나옵니다. 하지만 위기에 강한 한국은 이때를 기회 삼아 극복에 성공하며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 언론 여기저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업계는 해외의 라면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 1분기 실적에 일제히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함호해받은 농심은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양식품 또한 사재기 현상에 불닭볶음면이 글로벌 히트를 치며 수출 실적이 국내 매출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삼양은 인도네시아의 운송기사들에게 16만 개의 불닭볶음면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너무 맵지만 맛있는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이런 상황에 보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삼양 불닭볶음면은 연간 4,500만 개가 유통될 정도로 일약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식품업계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며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을 위해 현지 공장 가동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0년 가치 있는 브랜드에서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에 이어 6위를 차지했으며 모두 미국 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비미국계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LG, SK하이닉스, 삼성 SDS, 네이버 등 5곳이 100대 브랜드 안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무려 총 1,082억 달러의 가치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자동차 브랜드 점유율이 60%인 베트남에서도 현대자동차가 13년 만에 철옹성 같았던 일본 자동차 브랜드 도요타를 누르고 판매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와 같이 각 기업들은 이제 방역 모범국으로 올라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리는 일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역사 알리기에 나섰던 기업 라카이 코리아에서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원하는 제품을 대량 구매했다가 연락 두절 및 취소하는 노쇼 사태에 이어 라카이 코리아 회사로 태극기를 찢어서 보낸다든지 독도 운동화를 훼손해서 보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혹 응원의 편지를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 행복하게 기다리던 일들이 두려움으로 바뀌었다고 하며 앞으로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전부 반송 및 폐기 처리를 진행한다고 공지로 밝힌 상황입니다. 라카이 코리아의 한국 알리기가 누군가에겐 불편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라카이 코리아는 국내에서 다양한 한국 알리기와 역사 관련된 제품들의 의미를 담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사에서 독도 팔찌로 기사가 송출되기도 했는데 그간 라카이 코리아는 2017년, 18년, 19년 만성 적자에 시달리며 회사의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의 의미를 담아 물건을 출시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겁니다. 실제 일본 시장에서의 불매운동과 온라인의 악플 등을 감수해오던 터라 예민한 상황이라고도 전해집니다. 한국의 미를 주력으로 제품에 담아오던 기업에서 이러한 상황을 맞으면 움츠려들고 의기소침해지는 분위기가 감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4년차가 되면서 조금씩 소비자들이 반응하며 예전과 다른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국내에서도 독도 팔찌와 안중근 팔찌 등 태극기가 들어간 디자인의 제품이 여러 판매 사이트에서 인기 순위에 오르며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제품 구매 시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독도협회 후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기업의 물품에 한국의 역사와 의미를 실어 지속적으로 알리는 중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라카이 측은 앞으로 코리아 자체가 브랜드로 빛나서 그 가운데 자신의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보입니다.
또한 외신에서도 이러한 라카이 코리아 소식을 기사로 실어 보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기업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크고 작은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베트남 현지의 한인연합회 등에서 한국의 베트남 관련 언급을 자제해달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 확산 사태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봉쇄를 이어가고 있는데 베트남 당국은 한국이 초반에 급속하게 확산세가 가속화되자 적극 한국을 입국 금지함에 따라 지금까지 국내의 여론이 다소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현지에서는 국내와는 또 다른 고충이 있다며 국내의 베트남 여론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베트남 관련 뉴스에는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댓글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지에서는 어떠한 체감을 하고 있는지 그에 관해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상호 베트남 연합 한인 회장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정부의 입국 제한 조처가 과하다고 느낀 일부 한국 네티즌과 유튜버들이 댓글 등으로 베트남 정부가 국민을 맹비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자제해주기 바란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노이 한인 회장이기도 한 윤 회장은 베트남의 방역 정책은 한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현 사태를 적군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의 봉쇄 조처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지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덕분에 현지의 20만 한국 교민도 안전하게 보호됐다면서 베트남을 무분별하게 욕하는 것은 20만 한국 교민에게 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네티즌이나 유튜버들의 말 한마디가 현지에 진출한 8,000개 한국 기업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베트남의 투자 1위 국가라며 그동안 한국이 베트남을 일방적으로 도운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은 최근 3년간 베트남에서 매년 300억 달러, 약 36조 원 안팎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서로 돕는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혜택을 받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이어 일부 네티즌과 유튜버의 말 한마디로 K-드라마, K-무비, K-팝에 이어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쌓은 엄청난 효과를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다면서 양국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해야 양국 관계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현 사태는 한국과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며 더 긴밀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베트남의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이 철없이 뱉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할 게 아니라 관대하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베트남의 일부 태극기 조롱 SNS 등을 보고 더욱더 대베트남 감정이 악화되어 이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기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스트 댓글을 살펴보면 왜 한국만 참아야 하는가, 이번에 베트남이 한국을 모독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라는 반응 등이 여전히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베트남이 일본은 방역 모범국으로 칭하며 한국은 맞고 일본은 받아들인 점도 공분을 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 베트남 현지에서는 그렇게 한국에 대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한국 내에서 유독 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해왔다는 A씨는 국내 커뮤니티를 통해서 베트남 현지에서는 대부분 무관심하다고 봐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에 대해 부정적 공론화가 일었고 자칫 그것이 오랜 기간 베트남에 투자해온 기업들과 정부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 다져온 인프라와 각종 산업시설은 엄청난 자산인데 적절히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실제 최근 10수년간 한국은 베트남 최대의 투자국이면서 흑자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의료가 후진적인 베트남을 이해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또한 최근 베트남에서는 삼성전자의 기술진을 비롯해 중소기업 직원들까지도 한국만 대거 인원을 입국시켰다면서 베트남 당국도 노력을 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현지 경제계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편 베트남 당국은 경제계 피해가 크고 관광업 중에 특히 다낭과 같은 한국인 관광객이 밀집된 곳은 더욱더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서서히 관광업 및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에도 러브콜을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6월 정도부터 일부 항공사가 베트남 노선을 본격 재개해 방역 모범국 한국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기 때문에 사태가 잦아들며 어떻게 베트남에 관한 시선이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